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의사 상식 건강 한의사 박지훈 원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상식의 주제는 테니스 엘보우. 요즘에 생활체육으로 라켓 운동 많이 하시는데요. 테니스나 배드민턴 치다가 팔꿈치 통증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니스 엘보우, 흔히 외측 상감이라고 하는 질환을 가지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니스 엘보우가 생기는 원인은 일단 라켓 운동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라켓이 우선 내 몸에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라켓 운동을 할 때 백스트로크 자세를 할 때 라켓과 팔의 각도가 너무 커가지고 그것 때문에 팔꿈치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는 이번에 라켓을 새로 바꿨는데 라켓이 너무 헤드가 너무 크다든지 또는 라켓을 새로 감은 그립이 너무 두껍게 감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악력이 많이 소모가 되면 팔꿈치에 통증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테니스나 배드민턴 때문에 실제로 테니스 엘보우 외측 상감이 생기는 경우는 전체 질환의 한 5%,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잘못 사용된 습관 때문에 팔꿈치 통증을 유발해서 내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그렇게 되는 까닭은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악력을 많이 사용하는 동작이 이루어지려면은 우리 손목을 젖히려고 하는 근육이 같이 버텨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손목이 앞으로 굽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예를 들면은 팔을 이렇게 굽히는 동작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팔을 굽힐 때 바깥쪽에 있는 팔꿈치가 이렇게 버텨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력기를 가지고 사용해서 환자의 팔꿈치 통증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갈지 또는 앞으로 치료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악력과 팔꿈치 통증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 내원했을 때 팔꿈치 통증은 있는데 악력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분은 예후가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통증은 줄지 않았는데 악력은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분은 좋아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환자분 스스로도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력을 관찰하는 것 이외에도 보시면 이 팔꿈치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근육이 동시에 통증을 유발을 하는데요. 그거는 손목을 젖히는 근육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똑같이 통증이 있지만 그 부위에 어떤 근육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는 직접적인 근력 검사나 근력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의료인의 지시를 받아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사실은 팔꿈치가 아파서 내원을 했지만 목이나 어깨나 손목이 기존부터 아파왔던 게 이 부하가 팔꿈치로 모이면서 통증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부위가 목이나 손목이나 어깨 부위에 있다면 팔꿈치를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겠죠. 그런 경우를 잘 감배를 해가지고 일반 병원이나 한의원 한방병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의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테니스 엘보우의 일반 병원에서 하는 치료들은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진통제 또는 충격파 치료 또는 뼈조타라고 알려져 있는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이제 실보다 득을 고려해서 사용하게 되는 스테로이드 주사 또는 자가혈장 주사라고 해서 PRP 주사, 포도당을 사용하는 인대 증식 치료 또는 이마저도 안 되면 관절경 수술을 이제 권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치료 방법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빨리 호전이 안 되는 질환이라는 거의 반증이기도 한데요. 한의원 한방병원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침뜸을 위주로 해서 또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극을 준다는 방법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침을 놓는데 침을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전기 자극을 같이 준다든지 아니면 같이 열 자극을 포함해서 온침이나 화침이라는 방법을 쓴다든지 또 주사제를 사용을 할 때 봉침이나 적절한 중류 약침을 통해 가지고 그 부위에 자극을 주는 방법 또는 우리가 좀 더 두꺼운 침인데요. 유착된 부분에 힘줄이 골막에 붙어 있는 자리가 너무 만성화돼서 유착되었을 때 그걸 뜯어주는 도침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의료인이 이제 판단하고 적절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거 외에도 우리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집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팔꿈치의 통증은 기본적으로
염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염증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낫기 위해서 예를 들어 3주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3주 동안에 다시 사용을 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과사용 증후군으로 봐서 통증 자체를 안정시키고 증상을 개선해주기 위해서는 일단 더운 찜질보다는 얼음 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얼음 찜질을 하고 일단 일을 할 때는 그쪽 근육이 과사용돼서 그 힘줄을 골막을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근육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보호대의 형태를 빌려서 보호대로 조여주면은 그 통증을 골막을 잡아당기는 통증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는 한의원에서는 테이핑을 사용해가지고 테이핑으로 보호대 역할을 대신해주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직접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이렇게 손을 직접 손목을 밑으로 내리고 팔꿈치를 펴는 형태로 해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자극을 줘가지고 우리가 근육의 길이를 길어지게 해서 근육의 잡아당기는 통증을 줄여주게 한다든지 이미 약해져 있는 근육이라고 한다면 손목을 젖히는 형태의 그 운동요법을 제공받게 됩니다. 또는 아주 만성화돼가지고 이 근육의 힘으로 그 골격이 틀어짐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골격의 틀어짐을 바로잡아주는 추나요법을 팔꿈치 또는 손목 또는 어깨 쪽에 받도록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러한 팔꿈치 부위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혹시나 그 이전에 어깨나 손목의 문제 때문에 이게 증상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거를 놓치지 말고 의료진한테 얘기를 하고 의료진 역시 이걸 찾아내가지고 이 부위를 먼저 치료해야만 증상의 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적극적으로 이 정보를 활용하시면은 그동안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 건강한 의사 박진 원장이었습니다.